네, 영화계 95화. 저는 진행자 허효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인데 스미스 군이 정해주셨습니다. 예, 북미 현지에서 평가가 좋아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도 개봉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다뤄야겠다 생각을 했죠. 같이 관람을 했죠. 네. 기본 정보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제목이 로스트 인 더스트고 네. 미국 제목이 Hell or High Water. 배급은 라이언스 게이트 CBS 필름. 네. 제작사는 시드니 키멀 엔터테인먼트, 오드랏 엔터테인먼트, 필름 44, 네. LBI 엔터테인먼트. 제작사가 굉장히 많네요. 네. 감독은 데이비드 맥켄지, 각본의 테일러 셰리던, 편집의 제이크 로버츠, 촬영 길스 너트건스, 음악의 닉 케이브, 머렌 앨리스입니다. 예. 흥행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제작비가 1200밀리언 달러가 들었는데 네. 박스 오피스는 3천만 달러로 본전 이상을 뽑았죠. 그리고 아직 해외 개봉이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넉넉하게 돈 벌어들인다고 보면 되겠죠.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제작비에 3-4배는 걷어들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로튼 토마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평가 스코어로 98%의 8.5점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크리틱에서도 88점을 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온 북미 극 영화 중에서는 이게 가장 평가가 좋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래서 많은 기대를 불러모았고 그리고 제작 과정을 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데이비드 맥켄지가 각본을 썼는데 이때 원래 제목은 코만체리아라는 제목이었어요. 코만체리아? 네. 그러니까 코만치족이라고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한 종류가 있죠. 그쵸, 영화 내에서도 나오죠. 그거를 따서 코만체리아라고 각본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시드니 키멀 엔터테인먼트에서 구입해가지고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제목을 Hell or High Water로 바꿨죠. 아, 제작사에서 바꾼 거야? 네. 아, 이거는 아니다. 근데 뭐 각본의 제목을 판권을 구입한 제작사나 배급사가 바꾸는 경우는 뭐 워낙 비일비재한 거라서. 근데 난 방금 얘기한 코만체리아 그게 훨씬 더 어감이 이 영화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 Hell or High Water 제목의 뜻을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뜻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나 만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근데 이거를 보통 수거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용어로 이거를 종종 쓰는데 Hell or High Water 조항이나 아니면 계약, Hell or High Water 계약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급 보증 계약 같은 거죠. 근데 이 영화하고 맞닿는 구석이 있는 게 등장인물 두 명이서 어떤 경우에라도 맞서 싸우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잖아요. 그쵸.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얘네들한테서 돈을 뺏어가는 배경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시드니 키멀 엔터테인먼트에서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필름 44의 피터 버그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무자였고 그리고 제작이 진행되면서 뭐 CBS라든가 이런저런 곳들이 제작에 또 합류를 했고 배급은 라이언스 게이트가 맡았습니다. 뭐 라이언스 게이트는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6대 메이저 바로 밑에 위치하는 미니 메이저 배급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제작을 둘러싼 마쿠의 과정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겠고 저도 촬영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중 한 명인 크리스 파인이 스타트랙 크랭크웨인 예정 때문에 2주 정도로 크리스 파인이 나오는 장면들을 몰아서 찍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림으로 찍은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쵸. 별로 여유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연기로 대응한 2주로 찍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보면서는. 그 정도로 트리비아를 넘어가도록 하고 제작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피터 버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실질적인 실무를 맡았고 제작자로서는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루저스, 배틀쉽, 론 서바이버 등의 작품이 있고 감독으로서는 베리 배드 띵스, 웰컴 투 더 정글,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츠, 킹덤, 핸콕, 배틀쉽, 자신이 제작을 맡았던 론 서바이버를 직접 연출하기도 했고요. 디버터 호라이즌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명성을 누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최근에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작품 봤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이었지. 네, 이걸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겐 너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은 재밌고 코미디스럽고 가벼운 느낌이 많았는데 일단 김하중이 떠오르지. 그렇죠. 근데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는 라이언 고슬링이 정신병이 있는 채로 섹스돌이라고 해야 되나? 인형을 자기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야 그치. 하고 그녀를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존중이라고 해야 될지 반응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이 영화. 영화 포스터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일 것 같잖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꽃을 든 남자가 떠오르는 그런 포스터였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 뭐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맥켄지. 양력을 일단 말씀드리면 1966년 잉글랜드 노썸버랜드 코브리지 출생이고요. 던디의 던칸 존스턴 예술 디자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더티 다이아몬드라는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 계속 작품을 만들다가 1997년에 캘리포니아 선샤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국 아카데미 단편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메이저 감독으로서 발돋움을 하죠. 그리고 2002년 최후의 황무지로 장편 영화 데뷔를 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오면서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랴부랴 급하게 한람포를 봤습니다. 이 작품 좀 재밌더라고요. 베를린 영화제 은공상을 탔었던 작품이라서 어떤 작품일까 궁금해서 봤는데 꽤 흥미롭더라고요. 한 소년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자살인지 새엄마가 죽인 건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소년은 자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를 놔두고 자살할 리가 없다. 우리 엄마가 분명히 새엄마가 우리 가족의 재산과 아버지를 노리고 타살인데 자살처럼 위장한 거다. 그렇게 믿고 새엄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화홍련이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의심하면서 싸우다가 새엄마랑 아버지랑 자는 장면을 봐요. 근데 그걸 일기장에 쓴 거야. 흥분된다 그런 걸 보니까 분명히 새엄마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버지가 오두막 같은 데를 지어줬어요. 혼자 재밌게 놀라고. 근데 그곳에서 자꾸 지내는데 어느 새엄마가 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싸우다가 어떻게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섹스를 하게 됩니다. 아들은 분명히 새엄마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에 못 이겨서 엄마랑 잔 거니까 고민이 드는 거야. 배덕감. 그래서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출한 거지. 가출을 했는데 자기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긴 여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되게 참신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분명해가지고 쉽게 다가오는데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화에서의 맥락이나 정상적으로 느끼지 않는 특수한 사람들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잘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배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주인공 토비 하워드 역할을 맡은 크리스 파인. 전작으로는 행운을 돌려줘, 블라인드 가이, 와인 미라클, 스타트렉 시리즈, 언스토퍼블, 디스 민즈 워, 가디언즈, 잭 라이언 시리즈, 숲속으로 원더우먼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다들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이라고 하면 아시죠? 그렇죠. 이번 작품 봤을 때는 중년의 모습인데 브래드 피트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전작으로 언스토퍼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봤을 때는 사실 블록버스터나 상업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백인 남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스타트렉 나오면서부터는 꽤나 주목을 할 만할 것 같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행보 자체는 비교적 상업영화적이긴 하지. 블록버스터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차기작도 원더우먼에 나오잖아요. 원더우먼 남자친구로 나와. 남자친구? 다음 배우는 테너 하워드 역할을 맡은 벤 포스터. 전작으로는 빅 트러블, 11시 14분, 알파도, 펜더론 메카닉, 콘트라밴드, 론 서바이버, 킬 리어 달링, 챔피언 프로그램, 워크래프트, 인페르노 등에 나왔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워크래프트로 최근에 봤네요. 워크래프트에서는 어땠어? 메디브라고 하는 나쁜 마법사 역할? 그치. 그런 건데 어디서 떨이 배우 하나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참 배역과 영화에 따라
폭이 달라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나는 킬 유어 달링에서 본 게 기억나는데 이 킬 유어 달링 자체가 한창 청춘기를 누리고 있던 문학도들, 비트 세대라고 불리는 유명 작가들의 그룹을 조명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중에 1원으로 나오거든. 캐릭터 설정상 꽤 새끈하게 나왔단 말이야, 젊게. 근데 여기서는 완전 쌍 아재로 나와가지고 그치. 좀 놀랐어. 술 퍼마시고 마초적인데 굉장히 충동적이고 미식풋볼 경기장이나 아니면 농구장 가가지고 맥주 들면서 어. 해운대 설경구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캐릭터잖아 여기서 나온 거. 그러네. 그래서 상당히 놀랐어. 분장과 연기 변화만으로도 이 정도 차이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 원래 이런 배역을 자주 하는 배우는 아니었구나. 킬 유어 달링 때 이미지랑은 너무 달랐어 아무튼. 그러면 다음 배우는 마커스 해밀턴 역할을 맡은 제프 브리지스. 여기 나온 배우 중 가장 네임드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전작을 얘기하자면 킹콩, 어게인스트, 스타맨, 터커, 사랑의 행로, 피셔킹, 사랑의 커피, 분노의 폭발, 화이트 스콜, 위대한 레보스키, 함정, 컨텐더, 케이펙스, 서비스킷, 아이언맨, 크레이지 하트, 트론, 트루그릿, R.I.P.D. 더 기버에 나왔습니다. 나는 위대한 레보스키에서 모습 기억나는데 거기서는 정말 시마제 퇴물로 나오거든. 술 취해가지고 맨날 바닥에서 자고. 근데 이렇게 일상을 낭비하던 인물이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이상한 음모에 끌려가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하는 코미디 영화 뭐 이런 거거든.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이 인물이 보이는 반응 같은 게 되게 코믹한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트루그릿 확실히 인상적이지. 여기서도 퇴물 아저씨도 나오는데 그쵸. 그 간지가 나더라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악당들을 추적하는 소녀를 도와주는 친데레 아저씨 역할로 하지. 할배지? 아저씨도 아니지. 그치. 최근에는 이분 얼굴을 아이언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언맨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번 로스트 인 더 더스트 역할 때문에 그런지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늙었지 않았는데 내 기억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측은했어. 나이가 나이다 보니. 네. 그리고 포크 가수로 나오는 역할이었나요? 그 연기를 통해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었는데 크레이지 하트 아닌가? 크레이지 하트 맞아. 전성기 때 굉장히 잘생겼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7순인데 그 나이에 맞는 연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번 작품에서는 반 정도 이상 먹고 들어가지 않았나. 특히 텍사스 특유의 아저씨들 느낌 있잖아. 그거 우리가 텍사스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 솔직히. 근데 딱 보자마자 저 지역엔 저런 사람들이 가득하겠구나. 저 지역에 저런 사람들의 저 세대들은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이 영화에서는 연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했던 느낌. 이스트우드 영화 중에 그랜토리노? 그랜토리노에 나오는 이스트우드의 역할과 비슷한 맥락이었지. 맞아요. 그랜토리노에서 좀 더 신사적이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히 텍사스적이었다. 패드립 양산자. 그렇죠. 그것도 서로 웃으면서. 배우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각본 테일러 셰리던입니다. 전작으로는 베로니카 마스, 선즈 오브 아나키, 시카리오를 각본을 만들었네요. 뭐 이외에도 다큐나 드라마 각본을 맡은 게 몇 개 있고 최근에 아무래도 시카리오하고 이 작품이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떠오르고 있는 신성 작가라고 할 수 있겠지. 편집에는 제이크 로버츠. 이분은 맥켄지 감독하고 같이 일을 여러 번 해본 베테랑? 뭐 그 정도? 전작으로는 최후의 황무지, 동키, 퍼펙트 센스, 락앤드러브, 시타델, 스타드업, 라이엇 클럽, 브루클린, 프레셔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브루클린이 인상적인 작품이긴 하지. 맞아요. 아슬아슬한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위태로워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해피엔딩일까 과연? 중간중간에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표정이나 그 분위기 자체는 근데 결말로 가면 갈수록 불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 되게 미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촬영에는 길스 너트건스 전작으로는 파이어, 어스, 배틀필드, 디밴드, 영아담, 이프 온리, 아쉬람, 한람포, 락 앤드 러브, 메이지가 알고 있었던 일, 한밤의 아이들, 갓 헬프 더 걸 등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인도 쪽 영화를 많이 다루더라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인도 쪽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아쉬람이라든가 한밤의 아이들 같은 작품이지.
그리고 파이어, 어스, 아쉬람 이 세 작품 같은 경우에 연작으로 인도의 토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평가가 좋다고 하고 메이지가 알고 있는 일건 내가 직접 봤는데 이거 상당히 볼만해.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거든. 뭐 나름 따뜻한 영화? 나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텍사스의 풍경이나 여백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를 그치. 촬영으로 굉장히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황량한 곳에서 이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화면의 여백이나 그 풍경을 통해서 잘 밸런스 있게 잡아낸 것 같은데, 나는 얘기 들으면서 의외인 거는 그쪽 현지 사람인 줄 알았어. 텍사스 출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각본 자체는 테일러 셰리던이 텍사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각본 짜는 거는 어렵지 않겠구나, 그런 모습을 담아내는 건. 그러면은 촬영이나 연출한 사람도 그쪽 출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서 지금 좀 놀랍기는 하네. 근데 그전 경력에서 이 비슷한 작품들을 다뤄본 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도의 그런 작품들 아마 그래서 섭외된 게 아닌가 싶고 뭐 이프올리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하지. 그쵸. 다음 분은 닉 케이브 음악 감독님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닉 케이브하고 워렌 앨리스가 있는데 네. 이 둘이 보니까 같은 밴드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상 둘이 같이 했다고 보면 되고 네. 멀고도 가까운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네. 더 로드, 로우리스, 무스탕 등을 영화 음악으로 한 적이 있고 네. 이 사람이 뮤지션이거든 원래. 호주 뮤지션인데 상당히 이름이 있더라고, 명망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들을 여러 영화에서 피처링해가지고 쓴 적이 있더라고. 뭐 대표적인 게 배트맨 포에버 같은 경우.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배우로 활동한 적도 있고 책을 쓴 적도 있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더라고. 이번 영화 보면은 가사를 인용해서 보컬이 나오는 그치.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느낌 언뜻어뜻 들리는 짧은 가사 영어를 들었을 때는 뭐 영화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의 컨트리 음악이나 그런 지금 텍사스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잘 선별한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따 명장면에서 얘기할 건데 음악뿐만 아니라 음향, 주변 환경 자체를 음악으로 쓰는 느낌까지 있어서 이 음악감도 궁금하다 했는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시네요. 그 음악을 몇 개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우울함이 있는 모던 락 같은 걸 하더라고. 근데 전형적인 모던 락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진중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 다소 시끄러운데 우울함이 있는 그런 음악을 하더라고. 나는 이 영화가 범죄 드라마 이렇게 보기보다는 코미디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류의 음악을 깔아줬으면은 좀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 내내 보여주는 그 주제의식 때문에 이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들만 선별이 되어 있었잖아. 만약에 내가 했으면은 정말 블랙 코미디스러운 음악들을 많이 깔았을 것 같아. 킬빌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 튀는 음악들, 그런 것들을 선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부는 영화의 전반적인 소개를 했는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로스트 인 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